예, 심판하자 이채양명주,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시리즈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채양명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심판해야 될 거 있죠. 고발사주권입니다. 고발사주 맨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조성은 대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모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네. 있던데 네. 사업하고 계십니까? 원래 제가 스타트업을 했었고요. 예. 뭐 정당 생활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했었고, 뭐 이제 고발사주 사건 이후에는 뭐 저는 뭐 개별적인 해외 프로젝트들만 맡고, 지금 그거는 약간 좀 이거 끝내고 예. 나서. 지금 전념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고발사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정리된 다음에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네.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채양명주라고 우리가 지금 5개 지었는데 고발사주 왜 빠졌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걸 다 집어넣고 그러려면은요. 네. 한동훈이 비밀번호 27개보다 더 그것도 부족할 정도로 많긴 네. 많아요. 지금 그거 의혹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거를 막 뭐 이렇게 뭐 족자 같은 데다가 다 적어도 예. 거의 매일 뭐 새로운 사건들 터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욕하고 싶어도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예. 배지를 너무 예쁘게 그렇지, 마음에 드십니까? 만들어셔가지고 예. 제가 근데 여기 고 하나 여기 레츠고 할 때 고 하나 나중에 추가 제작할 때 예.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 PD님한테.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그 문자 받으실 때는 당에 계셨을 때죠? 그렇죠. 무슨 직책을 맡고 계셨을 때죠? 그때는 제가 국민의힘 이전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받으셨는데 이번에 출마는 준비 안 하셨나요? 제가 그 몇 번 우리 그 이희동 부장검사님과 예. 티타임 그 이제 김웅 공범을 무혐의 처분하셨던 그분이 저한테 이제 티타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정치 계속 하고 싶지 않냐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끝날 때까지 안 한다. 제가 뭐 대법원 가서 다 유죄 받고 예. 잘 마치고 그때 뭐 제가 뭐 또다시 뭐 공적 역할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제가 무슨 뭐 정치 뭐 정당 제가 직책을 안 해본 직책은 없거든요. 그거 한다고 제가 뭐 우리 검찰 분들이랑 뭐 그렇게 뭐 그런 얘기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거 정리하고 정치를 할 때는 하더라도 네.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제 좀 신념인데요. 그 정치라는 거는 저는 어떤 공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고발사주 사건에 최선을 다하면 제가 정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지도 않고, 또 무슨 꼭 이 사건을 해서 자리를 받아야만 제가 뭐 정당하다 이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이 재판이 잘 가고 있는 거는 제가 어쨌든 또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 많은 그 검찰 수사관님들부터 많은 분들의 그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제 공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안 하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안 하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이 문자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당시 김웅 의원한테 받은 김웅 거죠? 후보였죠. 예. 그때는. 그때 김웅 의원이 뭐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송파갑의 후보로 선거 준비하고 있는. 선거 준비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4월 3일이었다 보니 예. 지금처럼 이제 공식 선거 기간에 돌입한 이후에 이제 정식 후보였죠. 송파갑 예. 국회의원 후보 김웅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조 대표한테 보낸 겁니까? 제가 그 이전에 3월 25일인가 28일인가 그때에 그 미래통합당 예. 이제 후보들과 이제 모 언론사 사장
논설위원 이렇게 계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 그 김웅 후보를 제가 인사를 처음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전화 오신 게 바로 그 전화입니다. 정확히 뭐라고 왔어요, 문자가? 그냥 통화가 왔고요. 예. 전화가 왔고 막 한동훈 검언 유착 사건을 대박 사건이 있다는 식으로 이게 뭐 MBC가 막 정원 유착을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장황하게 설명을 예. 하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고발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예. 남부지검 아니면 위험하대요. 어. 뭐 이렇게 예. 통화가 오고 예.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그 뭐 조선일보 기사 하나, 그 다음에 뭐 실명 판결문, 뭐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 캡처, 그리고 오후 뭐 4시에는 거의 이제 그 고발장, 4월 3일자 고발장, 예. 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들어있는 그 고발장 예. 이렇게 전송이 됐습니다. 그거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그분이 워낙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아마 보수 정당에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젊고 그리고 검사 내전인가요? 그 책을 예, 책을 쓰고 썼죠. 뭐 드라마화하고 막 워낙 이제 그나마 좀 대중 친화적인 분이셨다 보니까 뭐 이슈에 대해서도 하고 또 자기 선거 내지는 뭐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선거에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거를 뭐 전달을 했나 보다. 뭐 예.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김웅 의원도 한 통속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달을 했으니까 전달책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막 윤석열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갑자기 예. 그 다 숨기고 있는데 기사 난 것들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김웅 무혐의 처분을 했던 그 허위 조사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기사도 제공을 했어요. 뭐냐면 그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예. 나왔던 그 전당대회에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나중에는 이제 그만뒀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윤석열이랑 당대표 후보 중에 제일 가깝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막 이제 사직하고 뭐 대선을 가냐 마냐 뭐 이런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데리고 오려면은 이제 김웅이 자기가 당대표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친분 엄청 과시를 했었어요. 근데 고발사주 터지고 난 다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안 친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좀 굉장히 그분이 이중적인 게 막 비판을 하면서도 그 대통령이 그때 되고 당선된 다음 날 이제 그 국회에 와서 이제 연설을 했을 때 막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예. 그리고 또 요번 이제 송파갑에 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윤석열의 친구였던 석동현 후보 예비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컷오프 당하셨지만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막 그 근처에서 뭔가 그 친분 내지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막 메시지 비판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살길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김웅 의원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심리 상태라고 그럴까, 퍼스널리티랄까,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정치 시작하기 전에 썼던 책을 보면 상당히 좀 정신이 똑바른 검사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고발 사주에 개입한 걸 보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역시 검사구나 했다가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면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데 그걸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통속이면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또 뭐 할 때 보면 또 가끔씩 정신이 똑바로 돌아와 가지고 뭐 상식적인 얘기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뒤로 혹시 뭐 김웅 의원하고 얘기 좀 섞어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 같이 뭐 가면 같이 가지. 끼워줘야 같이 가죠. 그러니까 친윤에서 끼워줬다면 이용했는데 그걸 또 안 끼워줍니까? 뭐 그건 제가 친윤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라 가지고 제가 뭐 이해할 생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인 이해랑 공적인 비판 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이해를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사실 우리 첫 번째 그 고발사주 첫 보도를 했던 그 전혁수 기자님한테 제가 막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나를 폭로자로 만드냐. 물론 이게 공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피하지 않고 하겠지만 왜 폭로자로 만드냐고 제가 그때 막 했던 얘기는 정당은 범죄자랑은 일을 해도 폭로자랑은 일을 안 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신뢰를 하고 전달을 했는 그 배반 행위가 될까봐 저는 더 공적인 의미에 집중을 해서 이 고발사주 사건에 공익신고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공익신고자인 거를 스스로 밝혔을 때, 김웅은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제가. 그 이후에는 뭐, 저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뭐 조작범부터 시작해서 저 개인을 막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오만 그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얘기까지 막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에 자기 사건이 갔을 때도 막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예. 조사 때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또 그거를 또 받아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웅을 허위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다 지금 공수처에 다 고발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제가 공익신고자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뭐 이제 한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권익위에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신변 보호 등의 어떤 보호 조치를 이제 인정을 받고 한 6개월 정도는 예.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는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집이 용산이거든요. 부득이하게 제가 용산에 먼저 살았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에서 잘 보호를 해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뭐 우리 김홍일 그분이 이제 권익위원장 오셨는데 또 뭐 제 지위에 대해서는 뭐 손을 못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위는 잘 인정되어 그렇군요. 있고, 뭐 제가 굳이 보호를 받지 않아도 제가 튼튼하고 그래도 그래서 워낙 뭐 무도한 정권이라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고초도 겪으시고 수사도 받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또 알게 되는데, 네. 일단 처음에 문자를 받았을 때 또 여러 가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보면 손준성 보냄 이렇게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탄핵도 되고 엊그저께는 그걸 또 뭐 다시 뭐 해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네. 헌재가 필요 없어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각하도 각하도. 했는데 네. 손준성 보냄 그러면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를 좀 뭐라고 그럴까? 괴롭혔던 그리고 손봐주고 싶은 사람 그때 대상이 최강욱 유시민, 또 유시민 김우겸 그리고- 이렇게 세 사람인가요? 아니요, 최강욱, 유시민, 황희석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랑 그리고 MBC MBC 이렇게 기자님은- 고발하라. 네, 뉴스타파 기자님. 그때 PD님. 당시에 손준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수정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야말로 검찰총장의 완전히 네. 신복이고 네. 뭐 오른팔이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사정 기간 내에 어떤 예. 정보 감찰 기관이기는 하죠. 그러면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손준성 보냄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분명히 윤석열과 손준성 간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네.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증언이나 이런 게 그 사이에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손준성 보냄으로 최초 발송자를 해서 이제 저에게 당시 미래통합당에게 이제 전달이 된 예. 고발장 전송 행위와 이 고발장 이제 작성 행위, 그다음에 관여 행위,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 이익 당사자가 누군지 이건 약간 좀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건을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을 규정을 했을 때는 윤석열 대검찰청의 총선 개입 사건이다. 단순히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 대명사화가 됐지만 예. 이건 조금 더 제가 심각하게 인지를 했던 부분들은 조직적으로. 지금 우리 지금 선거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중에는 사실 뭐 후보자 비방 함부로 하면 그것도 고소고발을 하고 우리 개같이 정치한다고 이렇게 한동훈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시비 걸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김밥 같이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플랜카드도 길이 다 이제 제한받고 마이크 쓰면 안 되고 이런 모든 어떤 규제를 받는 기간이 선거 기간이죠. 법정 선거 기간. 그 기간 안에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정관실을 활용해서 이 고발장 작성에 이용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특히나 어떤 개인의 실명 판결문이나 이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모든 글들을 다 캡처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또 언론인들을 다 이제 수사하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 수정관실을 굉장히 활용을 해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이 행위 하나와 4월 3일자 고발장은 거기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고발장을 손준성이 총괄해서 보냄을 해야 됐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찰 조사에서 오히려 수사 검사님한테 여쭸어요. 본인 상사 제 티타임 했던 우리 이희동 부장 검사 부인이 막 주가 조작하면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 부부장 검사님이 맘대로 고발장에 피해자 이희동 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에 그런 거 전달하실 수 있나요? 답변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안 하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우리 검사님은 좋은 검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안 하시겠죠. 근데 그 손준성과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 상식적인 거는 국기문란 행위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관념적인 일 같지만 이걸 쉽게 풀면 2번 발생해도 되느냐?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바꿔서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해도 되느냐? 절대 안 되죠. 이원석 총장이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이원석 총장 수사 검사가 막 검언유착 사건을 했는데 그걸 지금 딱 요 시기겠네요. 요때 이제 대검찰청 지금 수정관실 활용해가지고 피해자 이원석, 피해자 이원석 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다가 그거를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보내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4년이나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아까 뭐 폭로자 모든 배반자부터 오만 비난을 감수하고도 이것을 하기로 결심했던 모든 이유는 다시는 검찰 역사상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고 검찰의 이제 정치 중립 의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다시는 어떤 검찰총장이 와도 윤석열보다 더한 놈이 와도 이 짓을 못하게 아예 대법원 판결로 박아놔야 된다라는 강력한 그렇죠. 의지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에 개입해서 결과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런 짓을 저질러 가지고 대권까지 잡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잘 나갈 때 윤석열이 잘 나갈 때 조사를 받고 그러셨기 때문에 검찰 네. 조사 조사 받을 때 좀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우리 앵커님은 저 오늘 처음 뵙잖아요. 예. 제가 뭐 협박한다고 제가 뭐 이렇게 막 위축되는 성격은 좀 아닙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고 제가 우리 검찰 조사 때 막 이제 뭐 정치하고 싶지 않느냐 뭐 약간 좀 이렇게 뭐 하시고 좀 저 약간 회유성으로 회유성을 뭐 얘기를 하길래 잘 협조하면은 정치적으로도 뭐 뭐 도움이 그러니까 될 수 있다. 더안 괴롭힐게 뭐 아, 이런 취지였어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검사님?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뭐 5년이면 끝날 텐데 저 5년 뒤에도 되게 젊어요. 되게 어립니다. 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그때 제가 5년 뒤에도 40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 뭐가 될까요, 검사님? 하니까 우리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정치인들 혹은 정당인들이 가져야 되는 패기는 뭐 5년 뒤에 늙고 저는 이제 막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나이가 될 거니까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분들이 겁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한동훈은 왜 이 사건에 끼어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첫 보도 직전 통화에서 이랬어요. 아니 기괴하지 않냐. 윤석열, 한동훈 피해자 뭐 둘 다 검사니까 이해를 해. 혹은 총장 일가를 비호를 위해서 뭐 윤석열, 김건희 이해는 해. 근데 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병렬로 되어 있냐. 이거 뭐 자기가 세자도 아니고 왜 여기에 왜 껴있냐 하니까 다들 그 지점에서 놀란 거죠. 우리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셨던 한동수 부장님도 이제 제가 처음 뵀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리고 짐작되는 게 있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막 그냥 한 몸이다 분리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한 몸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뭐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막 그런 그 약간 좀 블럼핑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몸이잖아요. 이렇게 막 숙이고 그러니까 주종 관계는 명백하게 성립이 돼 있고 대신 그 대감집 그 대감 부인의 이제 거기에 주종 중에서는 종 중에선 제일 좀 1등종 아닌가. 상머슴 아니면은 약간은 집사. 뭐 제일 그 친한 그 대감이 제일 총애하는 종. 뭐 이런 느낌으로 거기 병렬로 들어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한 몸이라는 봤습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렇죠. 예. 네. 한동수 부장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보면서도 야 조성원 대표 만만치 않네 하는 생각을 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한동수 부장한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제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두 분이 만나는 그 얘기를 책에다 써놨던데 네. 꼭 첩보 영화 보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한동수 부장도 처음에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더라고요. 네. 들어오셔라. 그래서 네. 얘기를 듣자라고 해야 이제 증거가 확실하게 남는데. 네, 맞습니다. 또 바로 안 넘어가고 뭐 나는 어떻게 해서 성모병원이 있는 데가 네. 뭐 그쪽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셨는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제가 첩보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제가 요번 작년 6월 2일 날 제가 첫 이제 그 재판 증인 신문에서 증언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손준성 검사가 이제 피고인이죠. 손준성 피고인을 옆에 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제 평생 가장 똑똑했던 날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살려고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막 빨개지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정당에서 주로 선거를 맡았습니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 예. 뭐 국민의당에서 공천심사위원을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할 때 이제 당 지도부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부득이하게 또 이제 4년 뒤에 국민의힘,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선대위 이제 부위원장을 하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선거를 치렀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얼마나 저를 공격할지 너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증거를 훼손시키기 위해서는 저를 비난을 하고, 이제 메신저 비난할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빨리 수사기관에 이 모든 증거를 갖다 놓고 제가 드러나자. 그래서 제가 빨리 저랑 이 증거랑 분리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아야 됐고, 어쨌든 대검찰청에 누가 들어오는지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분도 이렇게 다 알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텔레그램 증거부터 모든 이제 핸드폰 원본 제출이 끝날 때까지는 제 신분이 숨겨져야 되고, 예. 이후에는 제가 오히려 그때 이후부터 또 숨으면 흐지부지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사실 많은 저랑 이제 가까운 분들을 말렸어요. 너가 다친다. 너 엄청 뭐 비난을 하고 할 거다. 근데 제가 도망갈 수 없다 하고 예. 제가 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할 거다 하고 이제 나왔죠. 대단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당해서 중요한 일을 맡은 것도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쉽게 대응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네. 아주 참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잘 하신 것 같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봅니다만, 네. 지금 이제 그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자가 최고 권력에 있으니까 네.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어떻게 해야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용기만 있었으면 이거는 되게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개별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윤석열이 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김건희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한동훈 왜 그러게 됐는지. 제가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검사복을 벗고, 법복 벗고, 이제 법무부 장관을 벗고 정치인이 됐을 때, 정치인 한동훈은 이 고발장에 왜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될 것이다. 예. 근데 지금 고발사주 1심 판결이 난 지가 1월 31일이니까 거의 한 2달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고발사주 곧자도 입에 안 꺼내요. 이현석 총장도 손준성 탄핵하니 날 탄핵하라 하더니 판결 나고는 사실 유감 표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하지 않는 것, 보통은 잡범들한테는 어떻게 자백과 똑같다라고 이제 묵비권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가 전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침묵은 저는 자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공수처가 조금만 더 수사를 빨리 마무리를 짓고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그냥 다 같이 공범으로 기소를 했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였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하나 더는 이제는 이 1심 판결이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 1년이 너무 약하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120페이지 판결문이거든요. 거기에는 그 어떤 조작도 있지 않고 이 손준성 보냄부터 모든 증거까지 다 유효하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발장을 파헤치고 그 사건을 파헤칠 차례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공수처가 그 다음 스텝을 분명히 밟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물론 뭐 소추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뭐 할 수 있니 없니 그러면 그렇게 비겁하면 자신의 역할과 자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뭐 이종섭 그 호주 대사 뭐 수사 과정이나 또 저희 공판을 해주셨던 이제 뭐 그 공수처 검사님들은 그래도 지금은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깨달아가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검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적극 네. 협조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당연히, 예. 당연히 뭐 하고 그리고 이 고발사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검찰청의 정치 선거 총선 개입이다. 이 사건을 좀 넘어서 제가 이 고발사주 때부터 계속 이제 뭐 SNS에 글을 남긴 걸 요즘 뭐 책 쓰면서 다시 이제 읽어보면 거의 조스트라다무스예요. 왜냐? 고발장에 적혀 있고 고발 사주를 했던 그 행위 그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고소하고 수사하고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거부하고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 하려고 하고 이 모든 그 정책 기조 이제 국정 운영 기조가 고발 사주 사건이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동일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암세포 뿌리까지 다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약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웅 의원이 양심 선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제가 한 두세 차례 들었던 질문인데 양심 선언이라는 것은 양심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뭐 갑자기 이종섭 그 방송 중에 사의를 표명을 하고 막 갑자기 한동훈이 한 번만 봐달라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고 내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하고 이제 우리 대파 실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양심적인 사과가 아니잖아요. 급하니까 하는 거지.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라는 거는 누적된 자신의 행동에서 이제 판단이 될 텐데 지금까지 그 재판에 증언 가가지고 김웅이 조성은이 들러붙어서 그랬다부터 기억이 안 난다니까 국민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재판부한테 혼났거든요. 엄청 모멸감이 들 정도로 혼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와서 무슨 양심 선언을 한들 뭐 면책이나 뭐 다시 그분을 평가할 가치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공범 수사를 한다는 눈으로 그냥 그들을 바라보면 가장 심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딱 와닿습니다. 네. 양심 선언도 양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네. 예, 오늘 아주 긴 시간 쭉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성은 대표 응원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요?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열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멋지십니다. 써니님 참으로 강단 있고 조곤조곤 말씀 잘하십니다. 나이는 젊은데도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신 분 같은 느낌이랄까 응원합니다. 도인성님 젊고 가려져 있었던 영웅 정의를 위한 조 대표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영웅입니다. 꼬미님 멋진 조성은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 읽겠네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래도 저런 글들 때문에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3년 잘 버틸 수 있었던 모든 이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혜경님이 조성은님 용기가 대단하죠. 아버님도 유명한 변호사신데 그러세요? 뭐 법조인이시긴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더 정의감이 뛰어나셨나 봅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고발사주 의혹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들여다봤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딱 와닿네요. 양심 선언은 양심 있는 사람한테 기대해야 된다. 결국은
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밝히고 네.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는 거겠죠. 그럼요. 그럼요. 이게 저희가 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역사 프로그램에서 레지스탕스가 이제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부역자들 다 처단을 하는 그런 이제 역사들 그러면서 프랑스는 어떤 관용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라는 그 정의에 대한 그 구호가 우리나라 국민은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좋은 것들은 굉장히 서로 시민들 간의 연대, 시민들 간의 어떤 그 애정, 그런 이제 삶을 어떤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지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국민을 조롱하고 굉장히 헌법을 능욕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상으로는 절대 그 관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프랑스 하면 똘레랑스, 관용을 생각하지만 네. 레지스탕스,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그렇죠. 오늘날의 프랑스는 없었을 거다. 그럼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예. 우리가 정말 잊지 말자 이치항명주, 심판하자 이치항명주 외치는 것도 네. 바로 이 땅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럼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선진국 됩니다. 예. 이 조성은님 뒤에 네. 우리 많은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네.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너무 많이 배웁니다. 네. 다 밝혀졌을 때 네. 한번 또 같이 웃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앵커님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예. 아마 고발 사주 금방 더 빨리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을 맨 처음에 제기했던 조성은 대표 만나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결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송곳과 같아서요,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합시다. 그래서 바로 세웁시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가 또 100일이었고 오늘 또 3만 명 동시 접속 돌파 기록대 세워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월요일이 또 마침 4월 첫날이더군요. 4월 첫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